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낙일입니다. 오늘 하루 시험 보시는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긴장도 돼 있고 그랬을 텐데 지금 해설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올해 34회는요 33회보다는 난이도 면에서는 조금 낮았습니다. 33회가 올해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고요. 34회는 평균적으로 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점수가 조금 33회보다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법을 기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법에서는 올해 34회 때 한 4문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조세 총론 2문제, 그리고 특이하게 계산 문제 2문제. 항상 계산 문제는 어렵다 그랬죠? 2문제. 그래서 총 4문제 정도가 어렵고요. 나머지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무난했고요. 특히 양도세가 많이 출제되죠. 그 부분 중에서도 올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34회 세법은 33회보다는 조금 난이도 면에서는 조금 좋았지 않았나, 점수가 좀 여러분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O와 X가 있는데 주로 왜 틀렸는지 그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법은 25번부터죠. 25번부터 문제를 풀 건데 25번하고 26번이 조세 총론이에요. 두 문제 어렵다 그랬죠.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제척기가 나오고 이게 연대납세 문제, 이 두 가지가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33회 때도 조세 총론 두 문제가 어려웠는데 올해 34회 때도 조세 총론 두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겁니다. 자, 그럼 문제 25번인데요. 자, 국세기준법상 국세 부과 제척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자, 25번에 옳은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1번은 우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다. 그러면 몇 년? 10년이죠. 상호세, 증여세를 제외하고는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거기 15년이다. 이게 말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종합부동산세니까 상호세, 증여세가 아니니까 제척 기간은 10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지방세 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1년이네.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자, 3번. 세무사정은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 청구에 관한 결정, 명명이 거기 나오는 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3번은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2번하고 3번은 우리가 평상시 연습한 건 아니고요. 좀 어려웠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4번. 우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하니까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여기서는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이다. 과세 기준일은 내년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기산점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고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과세 기준이 이렇게 나와야 되죠. 거기 나와 있는 게 신고 기한 다음 날, 이 말은 틀렸죠. 과세 기준이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4번 틀린 말이었고요. 자, 5번입니다. 자, 5번 질문은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인고 신고서 제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으면 몇 년간? 그렇죠. 7년이죠.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나오죠. 10년이란 말이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5번의 정답은 옳은 걸 골라라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2번하고 3번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26번. 26번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국세 및 지방세 연대 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6번에 1번인데요. 자, 1번은 틀린 내용인데 공동주택의 공유물, 원래 공유물에는 거기 나오는 연대납세금을 져요. 근데 지방세에서 뭐가 나오냐면 공유물에는 이게 공유물은 맞는데 공동주택은 제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공유물, 그러니까 부동산 공유물이죠. 그럼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공동주택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공동주택이 공유물이라면 연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공유물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포함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가지고 공유물 분할, 이게 공유물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이 말이 틀렸죠. 자, 1번은 틀린 말이고요. 공동주택은 뭐한다? 제외합니다. 자, 1번도 우리가 평상시 보지 않았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2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세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 양도세를 연대하여 납부함을 진다. 자, 양도세는 소득세이기 때문에요. 양도소득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양도세에서 딱 하나 있는데 부당행위, 우리가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거래일 때만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연대 책임이 있다. 그거 외에는 양도세는 각자 인별, 개인별 납세 의무고요. 개인별로 내야지 각자 납세 의무가 되는 거지 연대 책임이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3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세냐?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도 연대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3번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공동사업자가 그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든 양도세는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연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우리 4번은 많이 다뤄봤던 건데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상속인 각자가 납세 의무고 상속인 상호 간에는 무슨 책임이 있다?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옳은 편이고요. 자, 4번 읽어보면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 물건을 취득한 거로 보고 그러면 상속인 각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상속인 여러 명 중에서 한 사람이 못 냈다. 그럼 다른 상속인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에서도 상속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는 좀 취득세 편에서 좀 많이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옳은 말이었고요. 자,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도 평상시 볼 수 없는 문제인데 자, 이거는 민법 제42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응용한 건데요. 어느 연대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에도 다른 연대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연대 납세 의무자는요. 그 연대 납세 의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다른 준한다 그래요.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연대 납세 의무가 소멸시효가 되면 나머지 B, C 연대 납세 의무자도 같이 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세법적인 게 아니라 민법 제421조에서 나와 있는 그 규정을 준용했기 때문에 자, 5번은 거기 나와 있는 면한다 그래야지 연대 납세를 진다 이 말은 틀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같이 연대 납세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옳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26번이 둘 다 조세청년인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아마 요거는 웬만큼 준비하셨어도 워낙 법조문에 있는 거를 썼기 때문에 일반 수험생들이 풀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외에는요. 나머지 27번부터는 그냥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자, 27번은 틀린 걸 골라라 나왔는데 자, 정답은 2번이었죠. 2번은 최근에 개정된 건데 2023년 3월 14일 날 추가된 개정된 문제를 내준 겁니다. 이 문제인데 이게 반대로 나왔습니다. 자, 2번이 틀린 이유는 반대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시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뭐 있을 때 증가했습니다. 그럼 가액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으로 보되 그 환지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누가? 조합원, 각 조합원이 납세 의무가 있고 채비지 또는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할 때는 누가 납세 의무가 있다? 사업 시행자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2번이 틀린 말인데 그 조합원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반대로 썼어요. 그러면 이제 환지 방식으로 인해서 토지가 가액이 증가하면 그때는 각 조합원이 납세 의무가 되고요. 그 만약에 이거를 사업자가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했을 때는 사업 시행자를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었고요. 자, 다음에 28번 질문입니다. 자, 이것도 지방세 기본법령이 지방세 법령상 취득세 납세 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 자, 틀린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정답이 5번이었는데 자, 5번은 함정이었죠.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거기 나오는 게 뭐 재건축을 인해서 조합원 땅을 취득하게 되면 이때 소유권 이전 고실이 다음 날이라는 말 써야 되는데 우리 많이 강조했어요. 다음 날에 꼭 붙어야 된다. 이걸 보고서 판단했다면 이 5번이 틀린 건데 자, 5번을 잘 보시면은 공사 준공인가 고실이 다음 날이다. 다음 날은 잘 붙였는데 문제는 공사 준공이 없어요. 공사 준공이 아니라 준공인가가 아니라 무슨 날이다? 소유권 이전 고실이 다음 날이란 말 써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수험생들이 많이 소유권 이전 고실의
꼭 붙여져 이렇게 뭐다? 다음날, 이 다음날을 꼭 붙여줘야죠. 이건 잘 붙여졌는데 이 앞에 있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다음날 이 말을 써야지 준공인가 이 말이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5번이 잘못된 건데 아마 5번은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갈 때 이 다음날만 봤으면 5번을 맞다고 생각했을 텐데 문장 자체가 틀렸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다음날 이 말을 써야지 거기 나왔듯이 준공인가 고시일이 다음날이다. 그 말이 틀린 겁니다. 다음날은 잘 붙였지만 앞에 나온 문장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아마 28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답을 정할 때 답이 없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5번이 워낙 다음날에 꼭 들어가냐 빠지냐 이거에 따라 답이 된다고 그래서 많이 강조했는데 올해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이 말을 썼네요. 우리 28회 때는 다음날 빠뜨려서 틀렸고 30회 때는 다음날로서 맞았는데 올해는 34회 때는 앞에 준공 인가증 거기 나오는 준공 인가 고시일이라 그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28번은 5번이 답이었고요. 자, 다음은 2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는 종합부단세 문제였고요. 이것도 틀린 걸 골라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는데 이 4번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신고입니다. 신고할 때 신고하는데 대부분 이제 언제 신고하냐면 합산 배제 주택을 갖고 있을 때,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 상속받은 주택 또는 뭐 지방 저가 주택이라든지 또는 내가 부부 공동소유인데 단독 소유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이럴 때 1주택자로 볼 때 이런 것들만 신고하는데 그때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잘 보시면 혼인이라고 그랬어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인데 요거는 신고 안 해도 각각 1세대가 되고요. 또 하나 동거부양도 최초로 확보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봐요. 그럼 요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는 다 하는 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신고는 일시적 2주택 이렇게 1주택자로 보는 거 합산 배제 이런 사람들만 1주택자로 간주해서 종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거지 동거부양이나 혼인 이 두 가지는요 따로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혼인한 날로부터 당연히 5년간 동거부양은 합과한 날로부터 10년간은 각각 1세대로 본다. 각각 1세대지 뭐 각각 1세대인데 그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건 틀렸죠. 자, 그래서 29번의 답은 4번이고요. 각각 1세대입니다. 이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29번의 4번은 신고해야 한다. 이게 틀렸고요. 그리고 신청하면 1세대택으로 본다. 1세대택이 아니라 각각 1세대 1주택이에요. 각각 1세대 1주택. 그럼 나도 1세대 1주택이고 그 다음에 혼인한 상대방도 1세대 1주택이다. 5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서 각자 12억씩 공제해주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주택이라고 다 신고하는 건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29번의 함정은 4번 틀린 내용이었고요. 이제 3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도 종부세인데 올해는 특이하게 취득세 2개, 등록면허세 2개, 재산세 2문제, 종부세까지는 다 2문제. 그래서 8문제를 취득세부터 종부세까지 다 2문제씩 냈습니다. 자, 29번, 30번 종부세 문제인데 30번은 좀 어렵지는 않았는데 특이한 문제를 좀 냈습니다. 자, 부가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정답은 2번이었고요. 2번은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했어요. 우리 신고하더라도 원칙은 정부과세 원칙인데 납세자가 원하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언제부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다. 요거는 작년 33회 때도 요 문장만 옳은 문제였고요. 올해는 틀렸는데 11월 달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는 거지. 거기에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해야 한다. 눈에 딱 띄죠. 항상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하는 것도 12월 1일부터 15일이고요. 내가 납세자가 원해서 신고할 때도 신고 기한, 신고 납부는 언제냐 그러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30번에는 무난하게 풀지 않았나 이러고요. 좀 4번하고 5번은 납부 유예가 특이하게 나왔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안 했어도 위에 2번에서 워낙 답이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에 손쉽게 좀 풀어주지 않았나 이러고 있습니다. 자, 30번 문제였고요. 자, 다음 이제 31번입니다. 자, 31번 문제는 재산세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1번도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문제였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이것도 답이 어느 정도 딱 나왔을 거예요. 자, 정답은 5번이죠. 5번인데 우리 탄력세율 줄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50% 안에서 가감 조정한다. 늘 강조한 게 뭐였어요? 당해 연도에 한해서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탄력을 줄 수 있는 거지 3년간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그 말 자체가 틀리죠. 그래서 당해 연도에 한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에 보면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한다. 자주 틀렸던 문제죠. 워낙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31번 문제는 무난하게 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32번 문제고 32번 문제도 틀린 거 골라라. 요 재산세 부과징수 매년 나오는 게 부과징수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17회부터 올해 34회까지 무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나왔던 게 부과징수였죠. 이거 답도 쉬웠어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원래 주택에 대해서는 2분의 1, 주택에 대한 납기는 반, 2분의 1은 7월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입니다. 요거까지 맞았죠. 다만 주택의 납부세액이 2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 할 때는 몇 월 달에 한꺼번에 내라? 그렇죠. 7월이죠. 7월 달에 한꺼번에 내야지 9월이다. 그 말 자체가 틀렸죠. 그러면 1번이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32번인데요. 워낙 문장 자체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풀었을 거로 생각하고요. 뭐 32번 문제는 웬만하면 다 맞았을 거예요. 왜냐면 문장 자체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풀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이제 33번 문제. 33번 문제는 비과세 되는 경우로 틀린 거. 이것도 틀리지 않았겠죠. 당연히 4번입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과세는 외국 정부에 대해서는 등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과세한다. 워낙 많이 연습했죠. 자, 4번은 틀렸는데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는 다 비과세인데 거기 4번에 대해서는 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등록에 대해 과세는 외국 정부 등록은 상호주의에 따라서 외국 정부도 과세한다. 워낙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쉽게 풀었을 겁니다. 자, 34번 문제는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단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인데요. 원래 등록면허세는 신고가액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등기에 등록 당시 가액을 신고하라. 이게 원칙이다. 다만 신고가액에 미달된다든지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했다든지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미달됐다. 그랬을 때는 예외적으로 시가편액인데 거기 잘 보셔야 될 게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많은 경우를 했어요. 그러면 시가편액보다 시가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원칙대로 신고가액을 해야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문장이 1부는 맞고 1부는 틀리는데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이게 원칙이다. 신고가액이.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없다 그러면 무신고할 때는 당연히 시가편액인데 그 다음 문장을 잘 보셨어야 돼요. 자, 이때 시가편액보다 많은 경우라고 그랬으니까 이 시가편액보다 많이 신고했으니까 당연히 신고가액을 과세 표준해야죠. 무신고했으면 시가편액으로 하는 게 맞지만 시가편액보다 신고가액이 높다고 그랬으니까 이때는 시가편액이 아니라 신고가액이 원칙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때 4번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34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다음 35번 문제. 자, 35번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이 계산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 문제가 종합소득세에서 간주임대로 이렇게 따지는 계산 문제인데 총수익 금액이 얼마냐? 사실 좀 어려운 거였어요. 어려운 거였는데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게 어려웠는데 실제 계산은 굉장히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 함정이 하나 도사리고 있는데 자, 35번은 계산 문제니까 한번 풀어드리면 이렇게 나오네요. 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갑은 국내주택 임대 현황 AB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0일이다. 1년간이네요. 12개월입니다. 참고하여 계산한 주택임대에 따른 2023년 기소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은 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고 있고 기획정비원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4%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A주택이 나오고요. B주택, C주택이 나오는데 자, 요 35번 문제는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지 문제가 풀릴 겁니다. 자, A주택이 있습니다. A주택. 근데 A주택은 85제곱미터예요. 85제곱미터. 그리고 보증금은 3억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B주택. 여기서 함정은 B주택이에요. B주택은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40제곱미터이고 그다음에 보증금은 1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C주택입니다. C주택은 109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5억 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증금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월세를 받는 거는 A주택은 월세를 놨는데 그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매달 50만 원씩 받기로 했고 그 다음 B주택은 따로 없다는 거는 월세가 아니라 뭐 전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C주택은 10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100만 원씩.
자, 그리고 기준시가를 주어진 이유가 있죠. 기준시가. 자, 기준시가가 A주택은 5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B주택은 2억 원, 그 다음에 C주택은 7억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자, 원래 우리 간주 총수익 금액 따질 때 월세 부분하고, 이 월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간주임대료를 더해야 되는데, 간주임대료는 무조건 따지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아야 돼요. 자,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3주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3주택인데 여기 단서가 하나 있죠. 자, 3주택 중에서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일 때는 3주택 판정할 때 제외하고 판정해요. 그러면 원래 3주택이면 이 보증금을 가지고 간주임대료를 따져야 돼요. 간주임대로 따져야 되는데 이때는 3주택 요건이 안 되죠. 왜냐하면 B라는 주택이 40제곱미터 이하면서 2억 원이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따져요. 그러면 2주택자니까 아무리 보증금이 9억이 되더라도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럼 계산을 안 하고 뭐만 계산하면 간주임대료는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 월세만 대상인데 월세가 이 두 개를 더하면 150만 원인데 이 150만 원이 매달 그러니까 150만 원인데 이 150만 원이 매달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에 150만 원씩 곱하기 그러면 이제 1년간 임대했으니까 12개월로 곱해야죠. 그럼 12개월로 곱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냐?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수입은 1,800만 원이 수입이 돼요. 그러면 이제 답을 요구한 거는 그러면 수입 금액이 얼마냐 그랬는데 요 1,800만 원이 답이고요. 만약에 이게 소형주택이 아니었으면은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간주임대료 아까 따지면은 정답이 4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요거는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고 월세만 갖고 따져서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요거로만 곱해가지고 나온 게 이 사람의 소득은 1,800만 원. 그래서 정답을 요구한 거는 3번이었고요. 이 문제를 잘못 풀었으면 4번으로 갈 수 있었는데 4번은 아니었고요. 3번이었어요. 함정은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 제외하고 한다. 3주택이라도 소형주택을 빼면 2주택. 2주택은 보증금이 아무리 9억이라도 간주임대료 계산 안 하고요. 월세만 계산해서 계산 문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수험생들이 이것까지 알면서 풀기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요 문제는 계산 문제죠. 오늘 계산 문제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두 문제 다. 자, 그래서 요 계산 문제가 35번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6번입니다. 자, 36번부터는 이제 양도세인데 양도세는 다 전반적으로 쉬웠어요. 40번 하나 외에는 계산 문제 외에는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풀었습니다. 자, 36번의 정답은 몇 번이 틀렸을까요? 그렇죠. 5번이죠. 5번은 미완성, 미확정이 되면은 아무리 대금을 청산했어도 완성된 날, 확정된 날이 취득날짜, 거기 나오는 게 취득날짜가 되는 거지. 대금 청산이다. 이 자체가 틀렸죠. 완성된 거는 완성된 날, 확정된 거 확정됐는데 대표적인 예가 우리 건설중인 아파트에 이 분양받은 사람이 미리 잔금을 냈어도 건물이 나중에 완공되면 이 완공된 날이 취득일이지 대금을 아무리 빨리 냈어도 대금 청산일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5번은 틀린 말이었고요. 완성된 날 또는 확정된 날이 여기서는 양도미 취득시입니다. 이 3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워낙 암기를 했기 때문에 잘 풀었을 것 같고요. 자, 3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7번 문제는 모처럼 만에 양도세 세율 나왔는데 이 세율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옳은 걸 골라라. 옳은 걸 고릅니다. 자, 1번은 보유기간이 6개월이다. 6개월인데 그 6개월이 등기된 상가 건물이다. 등기된 상가 건물은 6개월이면 50%죠. 50%가 나와야 되니까 100분의 40이다. 40% 아니죠. 100분의 50입니다. 자, 그냥 퍼센트로 쓰겠습니다. 어차피 법조문에 있는 거는 100분율인데 우리 그냥 퍼센트로 쓰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은 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우리 분양권이 10개월이면 1년 미만이죠.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그렇죠. 70%. 70%니까 2번. 100분의 70이다. 이게 맞네요. 2번. 자, 다음 3번입니다. 자, 3번은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등기된 상가 건물. 상가 건물인데 1년 6개월이면 그렇죠. 40% 해야죠. 40%인데 그게 100분의 30. 100분의 30은 없죠. 양도세 세율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도 1년 6개월이면 1년은 넘었지만 2년이 안 됐으니까 60%다 그래야죠. 자, 2번 틀린 말, 4번 틀린 말이었고요. 자, 다음에 5번.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분양권은
1년 이상부터는 다 60% 내야죠. 60% 내야 되니까 100분의 50이다 말이 틀렸네요. 그럼 옳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옳은 거는 요 2번만 옳은 문제였고요. 31번은 양도세 세율. 여러분들 숫자는 싫어하지만 이 정도는 아마 어느 정도 암기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졌으면 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옳은 거였지만 숫자가 워낙 100분의 50, 100분의 70 딱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답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다음에 38번. 자, 38번은 모처럼 만에 과세 대상이 나왔는데 38번도 무난하죠. 워낙 많이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38번은 무난히 풀었을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두 개가 옳은 거, 두 개는 틀렸는데, 두 개가 옳은 말이었죠. 그러면 문장을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전세권. 그렇죠. 전세권은 양도세 대상이죠. 자, 2번. 등기되지 않는 부동산 임차권. 항상 뭐라 그랬어요? 앞에 등기자가 붙어 있지만 양도세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등기되지 않는 부동산 임차권은 종합소득세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어떻게?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이것도 대상이 되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 이주권은 모처럼 만에 이제 처음 나왔죠. 이주권도 함께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지만 별도로 평가해서 이주권만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죠. 그래서 답은 두 개가 양도세 과세 대상. 그러면 거기 나오는 첫 번째 전세권하고요, 세 번째 나와 있는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두 가지가 대상이고 2번하고 4번은 대상이 아닙니다. 2번하고 4번은 종합소득세 대상이죠. 38번은 여러분들 워낙 연습했기 때문에 이거는 난이도 면에서 상중하에 하하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맞힐 거로 봅니다. 자, 39번입니다. 거주자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비과세 설명. 자, 그거 틀린 건 있는데 정답을 요구한 거는 5번이었어요. 5번. 자, 5번은 그렇죠. 우리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은 가액이 큰 편에 4분의 1 뭐라고 한다? 이하라고 그래야죠. 이하. 4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죠. 그러면 금액 차이가 4분의 1 이하가 돼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지.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합으로 인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된다. 이게 틀렸죠. 4분의 1 이하예요. 이하. 초과되면 안 됩니다. 자, 40번도 계산 문제인데 이것도 수험생이 풀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고가주택입니다. 우리 고가주택은 워낙 여러분들 계산 문제 많이 연습시켜가지고 고가주택은 조금 많이 좀 공식을 좀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많이 해봤는데요. 자, 40번은 소득세 법령상 1세대 1주택, 일단 1세대 1주택입니다. 거주자 갑이 2023년 양도한 국내 소재 A주택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며 등기됐다. 전제 요건이 있고요. 자, 양도소득 과세 표준 얼마냐? 이 과세 표준을 구하라는 것이 좀 쉽진 않죠. 과세 표준을 구하라 이 말은 전체적인 걸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고요. 상급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023년 A주택 외에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계산 공식으로 하면은 일단 양도가액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질거래가액 중에서 어떤 게 원칙이다? 그렇죠. 실질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해야죠. 그러면 실질거래가액이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질거래가액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취득가액하고 그다음에 기타의 필요경비를 다 더해야죠. 기타의 필요경비가 자본 지출하고 직접 양도 관련 비용을 다 더해요. 그러면 이게 취득세 실질거래가액은 19억 5천만 원이고요. 양도비 및 자본 지출액은 5천만 원이니까 합이 20억이 되겠네요. 실질거래가액. 자, 그러면 이거를 빼게 되죠. 빼게 되면 우리가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되냐면 5억 원이에요. 자, 근데 이 문제가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럼 하나의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했는데 그 보유기간이 보유기간 5년, 거주기간 5년이에요. 그러면 보유 플러스 거주를 5년 했죠. 그러면 요 무슨 요건을 갖췄다? 비과세 요건을 갖췄죠. 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전액 과세가 아니라 12억까지만 비과세고요. 12억 초과분을 과세해요. 그래서 이거를 고가주택 양도차익으로 환산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양도차익 5억 원 곱하기 양도가액 25억 분의 25억 마이너스 20억으로 따집니다. 자, 그럼 이제 20억이 아니라 25억에서 12억을 빼야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마이너스해서 나온 금액을 이제 안분하게 되면 자, 25분의 13억이 되겠죠. 그럼 이제 안분하면 25억 분의 13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요. 25억 분의 12억은 비과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걸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2억 6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2억 6천만 원이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 갖고 이제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과세는 이만큼 과세하고 나머지 2억 4천만 원은 비과세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세금에 대한 과세 표준입니다. 그러면 2억 6천만 원을
일반 양도 차익이 아니라 고가주택 양도 차익으로 따로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입니다. 차익을 구해서 차익이 얼마나냐면 2억 6천만 원이 되겠죠. 자, 2억 6천만 원에다가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 장특공이라고 하죠. 장특공을 빼주는데 여기 보니까 보유기간 5년에 거주기간 5년 1세대 1태 요건을 갖춘 자는 연간 4%씩 공제해요. 그러면 보유기간 따로 거주기간 따로 따져가지고 합산하게 되는데 그러면 5년 보유 5년 거주했으니까 보유기간 5년에 4%니까 20% 하고요. 거주기가 5년에 4%니까 20% 그러면 총 40% 받습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40% 공제받으니까 2억 6천만 원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얼마 나오냐면 1억 400만 원을 공제받아요. 그러면 1억 4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양도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럼 양도소득 금액은 여기 나오는 게 요거 1억 400만 원을 빼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1억 5천 600만 원이 나오는데 1억 5천 6백만 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1억 5천 6백만 원에서 올해 처음 팔았으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거를 받을 수 있죠. 연간 얼마다? 그렇죠. 2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250만 원을 뺀 나머지가 과세 표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되냐면 요걸 마이너스 되니까 1억 5천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350만 원이 나와야 되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죠. 40번에는 정답이 1번이었고요. 자, 이 문제까지 해서 우리가 계산 문제까지 다 풀었는데 다행히 마지막에 계산 문제가 또 하나 나왔지만 그래도 앞에서 점수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메꿔 나갔다면 4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합격 점수 나왔다면 굳이 안 풀었어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맞힌 것보다는 좀 어려웠습니다. 40번 문제도.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좀 어려운 계산 문제는 찍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40번 문제는 뭐 자주 우리가 고가주택을 많이 연습했는데 차익 구하는 거 여기까지는 연습 많이 했는데 나머지는 사실 조금 과세표준 구하는 것까지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좀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계산 문제도 두 문제는 좀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하루 시험 보시는데 많이 긴장도 됐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당황도 많이 했을 거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이 모든 공부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집중하다 보니까 집중력도 많이 흐트러졌을 겁니다.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오늘은 다 생각을 떠나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차분하게 쉬는 것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마 중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세법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회 세법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